우리는 교과서에서 백제의 멸망은 나당 연합군에 의해 서기 660년에 멸망하였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백제를 멸망시킨 당나라가 백제를 다시 부활시킨 새로운 역사적 발견으로 백제 멸망 시기를 다시 써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라를 잃게 되면 백성들은 죽음을 당하거나 노비로 팔려가 살게 되거나 척박한 오지로 보내져서 땅을 개간하는 것이 보통인데 어떻게 백제가 재건되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백제 의자왕은 당나라 공격을 피해 아들과 함께 공산성으로 피신하였지만 공산성의 장수 예식진에 의해 적의 장수에게 넘겨지고 당나라 장수 소정방 앞에 끌려가 무릎 꿇고 술잔을 채우는 굴욕을 당한 후 당나라로 가서도 황제 앞에서 패전시까지 했다는데 의자왕을 비롯해 나머지 왕족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보통 평민으로 격하되는 게 일반적입니다만요. 의자왕은 오래 살지 못하고 당나라에서 바로 죽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자왕의 직계는 이 표에서 보듯 아들 부여융, 손자 부여덕장 그리고 의자왕의 증손녀이며 백제의 마지막 공주 부여태비입니다. 더구나 의자왕이 죽고 나서는 나머지 왕족들이 어떻게 살았을지 뻔할 것 같았는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부여태비의 고분이 중국에서 발견되면서 그들의 삶이 세상에 알려지게 됩니다. 발견된 묘를 덮고 있던 지석에는 부여태비는 왕비였습니다. 부여태비는 당나라 황제의 증손자 이용 사괴광과 결혼한 것입니다. 당시 당나라 때 결혼 풍습을 미루어 보면 부여태비의 지위나 신분이 동등하거나 높았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는데 어찌 된 것일까요? 더구나 고분에서 발견된 자료에 의하면 그녀는 결혼 전 당나라 왕족의 대우를 받은 것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라가 망해서 붙잡혀온 왕족이 어떻게 그러한 지위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 궁금증에 대한 답은 이렇습니다. 의자왕이 죽고 당나라에 정치적 변화가 생깁니다. 넓은 영토를 오늘날 지방자치제도처럼 그간 반란을 막기 위해 여기저기 흩어져 살게 있던 백제인들을 요동반도 개주시 건안고성에 모여 살게 합니다. 그리고 당나라 황제는 부여융에게 아버지 의자왕같이 대방군왕의 지위를 갖게 하고 건안고성을 자치적으로 통치하게 하였습니다. 사실 견안고성에 백제를 세워준 것입니다. 중국 역사서에도 요동반도 건안고성을 백제라 불렀습니다. 그러다 당나라는 돌궐족과의 전쟁에서 무척 불리한 상황이었는데 백제인 흑지상지가 백제 유민들과 함께 당나라를 위기에서 구합니다. 그로 인해 백제 왕족의 지위도 급격히 높아졌습니다. 당나라는 백제인의 뛰어난 능력을 알고서 당나라 군요직에 백제 장수들을 임명하기도 하였습니다. 당나라 궁성 호위대 장군으로 사타충해 절충도위의 난엄경, 제일 중요한 당나라 수도 장안성 호위의 순장군 모두 백제인입니다. 당나라 전성기 3대 명장에도 서린귀, 소정방 그리고 흑지상지가 들어갑니다. 그럼 건안고성은 그 후 어찌 되었을까요? 발해는 10대 대인수왕 때 사방으로 영토를 확장하는데 견안고성이 있던 요동지역에도 진출하였습니다. 그때 건안고성 백제도 사라졌다고 합니다. 건안고성 백제는 중국 개주시에 재건된 후 150여 년 동안 그곳에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중국 섬서사범대 역사학과 마치 교수는 역사 기록의 백제가 서기 660년에 멸망하였다고 하지만 의자왕의 아들 부여융이 대방군왕 지위를 이어받아 건안고성에 존재하였으므로 비로소 백제의 정식 멸망은 150년간 지속된 그 이후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로 구당서 기록이 있는데 건안고성이 사라질 때 백제의 씨가 끊어졌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럼 백제의 마지막 공주는 왕비로서 어떻게 지냈을까요? 그녀는 서기 738년 11월 49세 나이로 세상을 떠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녀의 묘지석에 써있기를 평소에 덕이 있는 생활을 했고 가을에 단풍이라 했고 봄날 이수피라기도 했으며 군자의 집안으로 칭송했습니다. 후손으로 5을 두었는데 맏아들이 괴광의 왕위를 이어받았고 훗날 어머니를 부여왕비에서 부여태비로 격상하였습니다. 1300년 전 중국 시안 섬서성에서 발견된 부여태비 고분이 백제의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어 진한 감동이 스칩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